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물리 1번, 물리 1 용모 20번 용샘풀이 시작할게요. 근데 용샘풀이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전체 무게 중심에 대한 이해도 이것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요 문제를 엄청 매우 손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요 막대 위에 질량 M짜리, 질량 2M짜리 물체가 있고 여기는 질량 2M, 질량 2M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물체는 각각 이렇게 중력을 밑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때 이쪽 기준선을 이쪽 선을 다 0이라고 기준이라고 잡으면 얘 좌표는 지금 0, 우리 여기 좌표는 6이라고 되겠죠. 이 좌표가 6, 6.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힘의 합력 또는 전체 무게 중심은 이 질량비에 반비례하게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대 2죠. 그래서 2대 1이 될 수 있도록 2대 1이 되는 요 4라는 지점이 2대 1이 될 수 있는 이 4라는 지점이 마치 여기에 3M짜리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 두 힘이 요 점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3M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질량비를 알 경우에는 반비례하게 2대1 놓는 지점에서 이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겁니다. 두 힘의 합력이. 또는 그 전체 무게중심 구하는 식 배웠었죠, 우리. 또는 얘가 각 질량의 합, 그냥 쓰는 게 낫다. 각 질량의 합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질량 곱하기 좌표의 합. 이렇게 이 식을 써서도 구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질량의 합은 m 더하기 2m, 그다음 m 곱하기 0 더하기 2m 곱하기 6. 이거 x가 아니라 2m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2m 곱하기 6 하면은 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요점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 중심이라는 건 이 두 물체가 한 물체로 봤을 때 어디에서 그 힘이 작용하는지, 합력의 작용점 뭐 이런 식으로도, 또는 뭐 등가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경우에서의 전체 무게 중심은 얘네가 이렇게 각각 밑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질량비가 동일하죠. 우리 여기의 좌표는 0이고 여기 좌표는 6인데 지금 질량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은 딱 3인 지점 0, 1, 2, 3 요 지점에서 마치 3M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힘이 요 한 점에서 작용을 한다. 전체 무게중심이 요 3이라는 좌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 여기 길이 b가 1대 1이 된다. 여기는 2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대 1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요게 우리가 앞에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요 내용 설명을 해줬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 자, 6이라는 좌표에서 5라는 좌표로 얘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0이라는 좌표에서 얘가 4라는 좌표로 움직였어요. 자, 이때 이 경우에 전체 무게중심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따져보면 m 더하기 2m분의 m 곱하기 4가 아니라 왜 1인데 왜? 야우
여기 1이죠. m분의 1 더하기 2m 곱하기 5.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1. 그래서 3분의 11이 어딨냐? 4보다는 살짝 작은 요 지점에서 무게중심이 마치 여기에 3m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 두 물체의 무게가 요 점에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 이 막대에 손을 여기를 딱 잡고 있으면 막대가 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길이비를 따져보면, 자, 여기가 3분의 3이니까 3분의 8이 되고, 자, 여기 길이비는 3분의 15에서 3분의 4가 돼서 몇 대 몇이 되죠? 또 2대 1. 질량비가 1대 2면 길이비는 반비례하게 2대 1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경우는 이 물체가 똑같이 1만큼 움직이고 요 물체도 똑같이 1만큼 움직였지만 전체 무게 중심이 4에서 3분의 1, 11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른쪽 경우도 0에서 좌표 1로 움직였고 6좌표에서 5좌표로 한 칸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무게중심은 2m 더하기 2m 분의 2m 곱하기 1 더하기 2m 곱하기 5 하면은 계산을 하면 4m분의 10이기 때문에 3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딱 3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좌표가 2, 요 좌표 길이도 2대 2여서 지금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무게가 동일하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움직일 때 전체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무게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쓰면 딱 깔끔하겠죠. 자, 지금 보면 무게가 다를 때는 똑같이 일씩 움직였지만 전체 무게중심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게가 동일한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인다면 전체 무게중심 변하지 않는다.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요거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제가 꾸역꾸역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무게가 다를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는 지금 0에서 2로 움직였고 얘는 6에서 그대로 5로 움직인 상황이죠. 그럼 이때 또 무게중심을 구해보자면 전체 무게의 분의 m 곱하기 2 더하기 2m 곱하기 5. 자, 그럼 밑에는 3이고 위에가 12이기 때문에 4. 지금 이렇게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4. 요점의 좌표가 4고 떨어진 거리의 비율을 보면 여기가 2, 여기가 1. 그래서 2대1 비율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게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원래 거리비 전체 무게중심에 대한 원래의 거리비만큼 움직여야 전체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안 보고 치니까 전체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원래 전체 무게중심에 대해서 2대 1이었죠. 그랬을 때 이 스몰 m이 이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2m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이 거리 비율과 똑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전체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들 은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막대는 좌표가 여기를 자, 봅시다. 막대는 여기 있고 막대의 무게는 공의 무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기준점 두고 풀기에는 좀 그런 게 얘가 지금 이쪽으로 좀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둡시다. 그럼 A를 그냥 기준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위치를 0, 0이라고 두고 판단을 해보면, 자, 지금 이 두 힘에 대한 전체 무게 중심은 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두 힘에 대한 전체 무게 중심은 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지금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의 좌표는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여기가 2니까 이때 막대 무게중심 좌표는 2라고 할 수 있고, 다음 공의 무게중심 좌표는 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두 경우 모두 저울에 측정된 무게는 10N으로 갔다. 이 말은 해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체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얘네가 10N, 10N이라는 것은 지금 요 경우든 똑같은 하중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위치가 A, B를 기준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도 막대의 무게는 이렇게 쏠리고 공의 무게는 이렇게 쏠린다. 자, 이때 A의 좌표를 0으로 또 두면 이 막대의 좌표는 3이 되는 것이고, 다음 여기 0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의 좌표는 4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막대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공의 무게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전체 무게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이 해석은 공의 무게와 막대의 무게가 동일하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막대도 사실 4N의 하중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전체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상황을 가져와 볼게요. 자, 막대의 무게와 공의 무게가 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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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으로 똑같기 때문에
2랑 5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무게중심의 좌표는 2랑 5랑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게 3.5가 되겠죠. 또는 2분의 7. 그래서 3.5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8N의 하중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좌표는 3.5.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8N의 힘이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 거고 3.5라는 점에서,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수직항력의 합점도, 자, 전체 무게중심의 3.5이며 즉 3.5 부분에서 A를 0으로 기준, 3.5 위치에서 8N의 힘으로 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막대가 평형을 유지이라는 것은 두 수직항력의 합력도 3.5 위치에서 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봅시다. 자, 이거를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8N의 힘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근데 막대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두 수직항력의 합력도 똑같은 위치에서 위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위로 작용을 해야 된다. 자, 그때 요 길이가 3.5, 요 길이가 0.5죠. 그래서 길이 비율이 7대 1이 됩니다. 7대 1. 따라서 A의 수직항력과 B의 수직항력 값이 1대 7이 된다. 즉 얘를 F1, F2라고 했을 때 F1 대 F2가 1대 7이다. 이때 10N은 MA 더하기 F1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F1 더하기 F2가 8N이므로 F1은 1N의 힘을 갖고, 따라서 MA가 9N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로 설명하다 보니 좀 길었지, 이거 문제 풀 때는 그냥 얘를 변하자니까 기준으로 뒀을 때 2, 그 다음 5,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갔는데 전체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 아, 그럼 막대의 무게와 공의 무게가 똑같구나. 그럼 똑같이 4N. 그쵸? 똑같이 4N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 전체 무게중심이 3.5고 여기 떨어져 있는 비율이 7대 1이라는 것은 이 두 힘의 비율이 1대 7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힘이 8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1이 1N, MA가 9N, 요게 순식간에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요 내용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